자, 그러면 우리 집합건물법 보겠습니다. 자, 집합건물법은요, 뭐 세부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정해져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 구분 소유가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제목, 큰 제목, 전유 부분, 그리고 3번 공용 부분, 그리고 4번에 건물 대지에서 대지 사용권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돼요. 원래 시험은 다 여기서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합 건물이 뭐냐 이제 이건데, 집합 건물은 이제 아파트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이건데,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 위에다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네. 자, 건물을 지은데 여기 이제 보통 자, 가운데 이제 엘리베이터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층수가 1층, 2층, 뭐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각자 우리가 이거 각각 101호, 201호, 뭐 301호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랄지 계단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구분 소유가 뭐냐면 1번에 보시면 한 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 목적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소유권 목적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전유 부분이 전유.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구분 소유권은 전유 부분을 객체로 하는 소유권이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 소유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01호. 자, 그러면 102호, 201호, 202호 이제 이렇게 있다면 전유 부분 이걸 하나하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다는 거. 그럼 구조상이 뭐예요? 구조상 독립되어 있다면 벽으로 다 나눠져 있단 말이야. 벽으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야. 구조. 그리고 이용상은 뭐야? 각각 이용하는 거야. 즉 현관문 다 따로따로 열고 들어가는 거야. 현관문. 그런데 여기 2층을 이용해야 되는데 1층을 거쳐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용상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는, 그걸 우리가 이제 전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억해 보시면 한 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 건물 되기 위해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자, 이거 밑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그리고 소유자의 구분인 게 있어야 이제 독립된 건물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조상, 이용상이 그거예요. 구조란 말은 벽으로 다 나눠져 있고, 이용이란 말은 각각 현관문 열고 따로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자기만 이용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래? 전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뭐라 한다? 공용 부분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했을 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전유 부분이가. 이 전유 부분이 구분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 다 하나로 묶여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 집합 건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합 건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동 건물에 이렇게 증축 부분이 구분 건물로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구분 행위가 뭐야 이제 이거? 민법 시간에 들어볼 때 뭐라고 했어요? 이건 들어봤을 텐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민법 시간. 등기? 등기 아니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에 이것만은 내 것으로 하겠다는, 나만의 전유 부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이제 구분행위. 그러니까 등기나 등록이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구분 행위란 말은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당연히 뭐야? 따로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보면 증축 부분의 구조성이나 독립성이 있더라도 구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표시 등기를 한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건물 표시 등기가 뭐예요? 우리 이제 공시법에서 배웠잖아요. 건물 표시란 말은 건물에 대한 거, 건물에 대한 물적 사항을 공시하는 거. 그러니까 건물 소재지, 면적, 구조 이런 것들이 표시 등기야. 그런데 우리 구분 소유권은 뭐야? 소유권, 권리자네.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등기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표시 등기하면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따로 해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구분 소유권은 뭐다? 전유 부분 소유자. 그래서 구분 소유자는 곧 전유 부분 소유자.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제 판례인데 지하실이 집합건물 지하층 전체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위 집합건물 다른 주택 부분 등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 출입구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지하실이 위 집합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상 이용상 위 집합건물의 지상 연립주택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 이와 분리하여 구분 소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출입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따로 이걸 전유 부분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충족했다면 얼마든지 구분 소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상가. 이건 따로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분 소유는 간단히 그냥 전유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구분 소유한다 이 말만 하면 되고 여기서는 따로 문제 나올 게 없고 뭐 간단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전유냐 공용 부분이냐 이걸 잘 봐야 돼. 전유냐 전유 부분 봐봐. 이제. 자, 거기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런 거 하나씩 이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 2번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에 제공된 경우는 공용 부분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공용 부분에 제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전유 부분의 요건 아까도 얘기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돼 있어야 되고 구분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 1번 봅니다. 그럼 구분 소유 성립 시점 언제부터 이게 인정할 거냐? 자,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인데 그럼 그게 어떤 거냐? 자, 건물 전체가 완성돼요. 당해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 거기다 몇 줄?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 그때부터 이제 전유 부분으로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얘기고. 2번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 공용 부분이 제외되어 분양되었고 독립된 곳이라면 당연히 이제 구분 소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놔두고 그 다음 3번이 중요해. 이제 3번이 시험에 잘 나와. 3번 쭉 밑줄에서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하자는 전유 부분에 존재한다 아니면 공용 부분이다.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추정도 체크해. 본다가 아니라.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자, 위층에 누수가 생겼어. 자, 위층에. 그럼 그 누수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위층? 왜 위층이 책임져? 위층이 뭔 잘못했기에? 자, 그게 이거. 자, 잘 봐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하자. 그러니까 위층에 누수가 생겼다면 위층 거실이나 화장실 안방에 뭐야? 파이프. 그 보일러 그 파이프에 뭔가 누수가 생겨서 터져가지고 자, 지금 누수가 아래까지 해가지고 물이 샜잖아요. 그러면 그 위층 소유자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일단 자기 전유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 위층에서 이번에 화장실을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걸 뜯어내면서 공사하다가 파이프 그 공사하는 사람이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만약 누수가 생겼다. 그럼 그쪽 잘못이잖아. 그럼 그때는 책임져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맨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했더니 이게 잘못돼 있네. 그럼 뭐겠어? 뭐라고 돼 있어 여기?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층 너희는 책임져라 이러면 안 돼요. 위층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건 어떻게 책임져요? 공용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 공동 소유 전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 얘기해야 되느냐? 위층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확인해가지고 건물 자체 하자다.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되면 이런 일 많이 생기잖아. 아파트나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 막 한 30년 정도 되면 그게 노화돼가지고 파이프가 터져 안 터져요? 터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인 거예요. 위층 그 집이 하자가 아니라 전유 부분. 그래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 추정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추정은 반대가 나오면 깨지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위층에서 공사하다가 잘못했네. 그게 밝혀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에서 책임진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은 이상은 뭘로 본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오래된 아파트는 이거 잘 봐야 돼. 자, 한 30년 지나서 이런 게 노화돼 가지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사는 동네도 그렇죠. 그 중앙난방이었다 개별 난방으로 바꾸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럼 이제 개별 난방은 압력이 세거든요. 개별 난방하는 이런 데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누수가 엄청 많이 발생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윗집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공동 책임이니까 그 관리비 이제 장기 수정 충당금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이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잘 싸워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와. 이거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자, 그래서 건물의 하자냐, 위층에서 공사하다가 발생한 하자냐,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입니다. 자, 공용 부분은 이제 거기 보면 법정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인데 이제 보통 법정 공용 부분은 거기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규약에 따른 공용 부분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 거기 보면 복도나 계단, 현관, 외벽, 베란다 여기 하나 쓰세요. 거기 빠졌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공용 부분 하면 엘리베이터만 떠올리면 돼. 그냥 엘리베이터. 좀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건물, 부속물 그런 것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냐? 이것은 입주자들이 자기네끼리끼리 뭐야? 같이 쓰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휴게실, 회의실, 창고, 특히 이제 관리 사무소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혹시 어떤 아파트 가면 1층이나 2층에 어린이집 만들어 놓은 거 있어 없어? 최근에는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왜냐? 그 아파트 입주하는데 나이 들어서 애 없는 집은 그걸 만들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애 있는 사람들끼리끼리 자기네끼리끼리 이용하자고 만들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구조상 공용 부분 있잖아요. 이건 등기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예, 이건 따로 등기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이건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등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등기부도 실은 뭡니까? 표제부 있잖아요. 주로 그것밖에 갚고 울거나 없고 표제부만 들어있어. 표제부.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이제 공용 부분 잘 보세요. 공용 부분. 항상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전유보다도. 자,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된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 이걸 갖다가 일부 공용 부분 그래. 그럼 이런 경우는 그들만 공유에 속한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있어요. 우리 아파트 보면 한 단지 내 여러 개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여기가 A동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 A동에 입주한 사람들은 좀 형편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1층을 비워놓고 여기다가 우리 어린이집으로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헬스장 만들자. 해가 헬스장 있는 데. 그럼 지네들끼리만 이용하길 공동으로. 또 요즘은 또 뭐 또 있냐? 그 실내 골프 연습장 막 아파트 자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부 공용 부분. 그러니까 다른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거 이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요즘 또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걸 일부 공용 부분 그래. 자, 그러면 당연히 전체 공용이 아니라 이들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와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그렇죠?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 지분에 따라 사용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시험에.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은 항상 뭘 떠올리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그 엘리베이터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지. 지분에 따라 사용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지분이 좀 부족해. 20%밖에. 그러면 한 달에 엘리베이터 몇 번 써야 돼? 2번.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자기 지분 비율대로 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사용하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다?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지분에 따라 사용한다. 이러면 안 돼.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틀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법조문이라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법조문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권입니다. 각 공유자 지분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이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그러니까 뭐든지 공유는 전유에 따르잖아요. 자, 거기 이제 2번 일부 공용 부분도 마찬가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유자 지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지분에 대해서는 달리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박스가 이제 판례인데 이 박스도 시험에 판례도 몇 번 나왔어. 출제 민법에서도. 자, 아파트 특별 승계인은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이라고 보면 돼요. 전 입주자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관한 일을 승계한다. 이거 알아요. 자, 그리고 공용 부분 밑줄 치고 그 밑에다 전유 부분 X.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대한 승계. 그럼 체납 관리비.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사용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체납 관리비 밑줄하고 그 위에다 화살표 해가지고 그럼 연체료는 X. 그렇지. 연체료 X. 자, 그러니까 체납 관리비 공용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 아니고 연체료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당연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자, 4번입니다. 이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4번. 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그래가지고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302예요. 자, 이 사람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 전유 부분만 팔린 게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도 같이 팔리는 이것만 별도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그다음 자 2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그렇죠? 같이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분리 처분 된다 안 된다? 그럼 혹시 이거 규약으로 달리 정해서 별도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돼. 규약으로도 안 돼. 아니 엘리베이터 이거 이용하는 것만 따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규약으로도 못 고쳐. 분리처분 해 못해? 못해요. 이건 규약으로도. 또 공용 부분은 전체가 동원해서도 막 분할해서 처분할 수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같이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떠올리라니까 엘리베이터만 쪼개서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떠올리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일부 공용 부분. 아까 자기네끼리끼리 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자, 그럼 일부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규약으로서 정했어. 이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원에게 이해관계 있는 사항과 그 다음에 규약으로서 정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전원 집회 견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네들끼리끼리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모여서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만 집회 결의로서 할자.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 입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전체가 모여서 결정하고 일부 공용 소유자 지네들끼리 하는 것은 지네들끼리 모여서 결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말 바꿔서 하니까 시험에 이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6번 공용 부분의 변경입니다. 자, 이거 변경도 시험에 잘 물어보죠. 이것도. 자, 거기 보면 변경인데 기억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결정한다 그랬죠. 이거 바뀌었어. 4분의 3에서. 그러니까 이거 잘 나와요. 3분의 1을 좀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경은 다 뭐다? 3분의 2. 자, 일반적인 변경은 3분의 2로 좀 낮췄습니다. 그런데 니은번입니다.
통상의 결의로서 결정하는 거. 이때 통상의 결의는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거죠. 어떤 경우냐? 공용부분 계량을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닌 거.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닌 거. 그냥 과반수로만 해도 된다는 얘기고, 휴양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것은 뭐 몰라도 돼요. 휴양 콘도 이거 별도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 공용부분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 소유자 승낙을 받아라. 당연한 얘기죠. 이 사람 권리를 침해하니까 승낙을 받아야 돼. 그 다음 2번입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이야. 자, 권리 변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건물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 보험이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 이때 관리단이 입주민들이 전체에서 모여서 만든 게 관리단이죠. 그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의결권 얼마? 5분의 4. 이건 세요. 그러니까 권리 관계 변동이 있는 것은 셉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거. 그거 엄청 돈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공용 부분이니까 전유 부분에 속하잖아요. 비율별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중앙 난방에서 개별 난방으로 바꾼다 막 했을 때 그 파이프 라인 이런 것들. 근데 이제 5분의 4 동의 얻기가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 자, 그리고 이제 휴양 콘도미니엄은 3분의 2고요. 근데 이것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휴양은. 자, 그럼 이제 자 여기서 변경해서 3분의 2, 그 다음에 과반수, 그리고 5분의 4. 자, 이런 것들 체크해야 돼요. 자, 7번에 이제 관리. 그럼 관리는 쉬워. 이거 우리 민법에서 우리 공동소유 했죠. 민법에서 공동소유에서 공유 파트 있잖아요. 거기 떠올리면 똑같아 이거는. 자, 그래서 관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 거기 보면 둘째 줄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 그랬죠. 아까 통상의 결의가 뭐라고? 과반수 그랬잖아요. 민법에서 공동소유 뭐야? 관리는 뭐 한다?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똑같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존행위는 각자가 한다. 이건 민법하고 똑같아. 민법에 있는 것도. 자, 그 다음에 부담 수익. 뭐든지 부담하거나 수익하는 것도 다 뭐예요? 지분 비율. 이건 어디나 똑같잖아요. 공동이니까 지분 비율로 한다. 자, 그 다음에 9번 채권. 채권도 이제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 10번 아까 앞에서 나왔죠. 자, 한동 건물 전유 부분에 속하는 여기에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건다 그랬잖아요. 자, 이건 아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대지. 자, 건물 대지가 이거죠. 보통 이제 이 대지가 이제 보통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을 사죠.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건물 지어. 그런데 땅을 사야 되는데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 건물 먼저 지어.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죠. 그럼 이 대지권이 이 아파트 여기 입주민들한테 전부 뭐예요? 아마 아파트 그 등기부 때 보면 표제부 있잖아요. 표제부 대지권이라고 있잖아요. 대지권이 여기 101호, 201호, 300호 해가지고 만약 여기 20세대다. 그러면 20분의 1, 20분의 1 쭉 이렇게 써져 있어. 아파트 한번 봐봐요. 표제부. 그러니까 이 대지권도 여기에 뭐예요?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대지 사용권이 전유 부분에. 자, 그래서 법정 대지는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 그러니까 이거 이 한동 건물이 이렇게 차지하는 여기 이게 이제 법정 대지. 그 다음에 규약으로 이제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규약으로 이게 통로 주차장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보면 법정 대지가 일부 멸실하거나 분할로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규약상 대지가 된 것으로 추정이 아니라 본다예요. 왜냐면 이것은 그냥 번거로우니까 그냥 아예 그냥 못 박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규약.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지 사용권. 자, 시험 문제 대지 사용권이 나와. 자,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이제 대지 사용권입니다. 그러니까 다 n분의 1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거 n분의 1로. 근데 이제 경매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 경매. 어떤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집합 건물 중에 빌라나 연립 있잖아요.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게 있어. 대지권 없음 이런 거 있어요. 왜 대지권이 없냐? 건물 지을 때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전에 했던 얘기야. 그 분쟁이 발생했던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지 사용권 없어. 그럼 나중에 이거 철거 대상이 돼요. 이 건물. 그러니까 그 경매할 때 잘 봐야 돼. 대지 사용권이 있냐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것도 일체성 그랬죠? 자, 그럼 기억. 구분 소유자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아까 엘리베이터에 대한 공용 부분 대지 이것도 같이 다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일체적으로. 자, 근데 중요한 게 니은이야.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를 제외하고. 자,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를 제외하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우리 공용 부분도 전유부분과 별도로 처분 못 하잖아요. 그럼 대지 사용권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죠. 근데 앞에 단서가 있잖아.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를 제외하고. 그러면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정해가지고 전유부분과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런데 아까 공용 부분은 안 돼. 공용 부분은 규약으로도 안 돼. 그런데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정하면 분리처분할 수 있다. 분리처분할 수 있다. 대신 이제 분리처분 금지는 그 밑에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냥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시험에 민법에 나왔을 거야 아마. 분리처분 금지되는 대지 사용권에 대하여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해가 민법에 있어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국고로 들어가. 이게 민법하고 달라. 그래서 시험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지 공유자의 분할 청구 금지 그랬죠? 그래서 대지의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이 속한 한동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이거 분할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건물이 존재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자 4번도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중개사법에 이게 나왔어요. 잘 봐야 돼요. 이거 구조를.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 그랬는데 뭐냐면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어.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 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구분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지 사용권이 없으니까 그럼 대지 사용권 나한테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고 반대로 전유 부분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에게 야, 그 구분 소유권 우리한테 넘겨.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어요 지금 이 말? 자,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분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그 구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 나한테 팔아 이렇게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구분 소유권자가 야, 그 구분 소유권 우리한테 팔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해돼요? 이거 이해 잘해야 돼 이거 시험에는. 자, 그리고 이제 구분 소유자 권리 의무입니다. 자, 1번 구분 소유자는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사용에 관해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방 안에서 맨날 불 피우고 장난치 피우면 돼 안 돼? 쉽게 말하면 그거야. 그래가지고 불 질러버리면 다 타니까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폭죽 터뜨리는 장난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요. 온갖 헬스장 장비 해놓고 운동한다고 쿵쿵 떨어뜨려가지고 층간소음 일으키고 막 그런 거 안 된다. 또 2번. 자, 이거 내부 벽 철거 파손 막 지 마음대로 증축하는 거 이거 하면 돼 안 돼?
아, 근데 이거 말 안 듣고 한 사람 많아.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아래층에서 우리 발코니 있잖아요, 베란다. 거기다 주방 시설 설치했어. 그래서 거기다 가스레인지 설치해놓고 생선을 굽네. 미쳐버리는 거야. 위로 다 올라오잖아.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와. 근데 이제 누가 찔렀나 봐. 그래가지고 철거 있는지 이제 언제부터 냄새 안 나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개조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벽 뚫고 벽을 뚫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못 하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만 보면 우리가 다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담보 책임 존속 기간. 이것도 조금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아파트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이제 새 아파트 들어가잖아요. 하자 있어, 없어? 있어. 그럼 하자 담보 책임 언제까지 물을 수 있냐 이건데, 거기 보면, 자, 여기도 체크하세요. 첫째 줄,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거기 밑줄.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거기 밑줄. 자, 기산점, 항상 기산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 기산점부터 시작해가지고 1번 건축법에 따른 건물 주요 구조부 지방공사 하자는 몇 년? 10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건물 할 때 어때요? 철근 아낀다고 철근 조금만 집어넣고 막 벽 시멘트 바르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두께 이제 보통 베란다 쪽 보면 두께가 콘크리트 이거 결루가 안 생겨. 근데 이거 아끼려고 얇게 만들어가지고 결루가 많이 생기죠.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그래요. 그 결루가 엄청 심해. 이게 얇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루가 심하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몰랐죠. 이제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서 들어가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런 일이 많더라고. 그래서 아파트는요, 맨 끝쪽 있는 게 안 좋더만. 중간 이렇게 좋지 맨 가쪽이 안. 보통 맨 가쪽에 나 신경 안 쓰니까 좋다 이러는데 안 좋아. 결루가 심해. 왜냐하면 바로 겨울에 차가우게 닿고 이러니까 결루가 훨씬 더 심하더군요. 그러니까 아파트 구할 때.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슨 그 중간에 보면 벽 따고 내려오면 그 확인하게끔 통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확인하는 거, 파이프 그런 거 설치 안 된데 또 해야 되더만. 그거 설치하면 거기다가 그 세탁기 이런 거 설치를 못해. 그 집은 또 그 열어야 되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집은 거기다가 이제 고정으로 뭐예요? 붙박이 뭐 장도 만들고 그래도 하는데 그걸 못 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여러분도 잘 해야 돼서. 자, 그래서 주요 구조부, 그러니까 이제 벽이랄지 이런 것들은 몇 년? 10년. 그 다음에 2번, 그 외에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몇 년? 5년. 자, 그래서 10년, 5년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규약. 그럼 이제 규약은 뭐냐? 그냥 약속. 입주민들끼리 우리 같이 사니까 이렇게 좀 서로 지킵시다라고 약속한 게 뭐다? 규약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규약은 이제 입주민들이 이제 입주자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규약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이 규약에 대해서 자, 조금 여러분이 한 번만 참고로 읽어보시고 3번 있잖아요. 거기만 체크하세요.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자, 규약을 만들고 변경하고 폐지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얼마가 필요하다? 4분의 3 찬성. 자, 4분의 3. 그러면 이제 4분의 3인데 이때 의결권은 어떠냐? 그 밑에 4번 의결권을 봐봐요. 의결권 동그라미 1번 밑줄. 각 구분서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뭘로 한다?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로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재건축 중요하잖아요. 재건축도 그것 말면 돼. 자, 재건축은 동그라미 2번. 얼마? 5분의 4. 제일 세죠? 재건축은 5분의 4입니다. 그 정도만 체크.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 실무에 나온 기출문제. 자, 1번. 이게 35일 작년에 출시됐어요. 자, 옳은 것은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것. 이거 일부 공용 부분이죠? 그러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나요? 아니죠. 일부 지네들끼리만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 소유권 목적인 한동 건물이 있을 때에도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대지에 대해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고 그랬죠? 분할 청구. 3번.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다른 소유자 전유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냥 느낌상. 왜 안 돼? 개량하는 건 더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건데. 공사하는데 조금 이렇게 잠깐 전유 부분 조금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니 이것은 할 수 있잖아. 아니 보통 외벽 공사할 때 밧줄 타고 뭐 페인트 칠할 때 내 거실 창문 절대 건들지 마 막 이래? 밟지 마 막 이래? 그 난간 절대 밟지 말고 너 이렇게 왔다 갔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상식인데 뭘 또 이런 걸 가지고 진짜. 페인트 칠하고 할 때 다 밟고 내려가잖아요. 아니 기본 상식은 있어야지 우리가. 내 거 밟지 마 이러면 안 되지. 자 4번. 그리고 이사할 때 그럼 사다리차 내 창문 앞으로 하지 마 이래? 시야 가린다고? 자,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전유 부분이다?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자에게 대지 사용권 나한테 시가로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죠. 반대로 구분 소유자들이 야 그 네 구분 소유권 우리한테 넘겨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을 지네가 사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넘겨서 자 2번 이제 34입니다.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그렇죠? 그 다음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맞춰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한동 건물로 증축을 해놓은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했네요. 그럼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아니 표시 변경 등기를 했잖아요. 아까 판례가 뭐로 표시 변경 등기하면 구분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권리관계를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까 있었잖아요. 맨 첫 페이지 봐봐. 거기 맨 첫 페이지. 맨 첫 페이지 위에서 니은번. 맨 첫 페이지 위에 있어 니은번. 증축 부분의 구조성이나 독립성이 있더라도 구분 등기를 하지 않고 표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본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몇 페이지가 넘어갔어? 몇 페이지가 넘어갔네. 그 다음 3번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폭죽 터뜨리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 4번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하면 이건 그들만의 것이다 이 말이죠. 5번 일부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어. 그러면 구분 소유자만 집행결해야 돼? 전체가 모여야 돼? 그렇죠. 전원이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법조만 조금 하면 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그리고 느낌상 5번이 맞아 안 맞아? 벌써 말이 안 맞잖아. 전원에게 이해가 있는데 지네들끼리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식으로 대충 해도 맞지. 포기하면. 자 3번 33회 거.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추정한다. 또 나오죠? 잘 나와. 2번 구분 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다른 구분 전유 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나온 거 또 뺏겨서 또 나오죠? 또 나와. 아까는 있다 해가지고 이번엔 없다로 바꾸고 그러잖아.
3번 공용부분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특별 승계인 이거 다 승계하니까 채권은 그대로 한다 이 말이야 아까. 자, 대지 외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한 한동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보호 및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래야지. 따르지 않는다가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만, 그리고 민법에서도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고 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우리 다음에는 이제 동형모의사인데 시간 지켜서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답안지도 좀 체크해 보기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답안지 그리고 사인펜 가지고 와서 그 연습도 같이 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 확인한다 안 한다? 내가 주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달라고 하지 마. 실장한테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달라고. 나만 살짝 줘 이런 것도 안 돼. 그거 하지 마라고 그랬어. 그래서 설명 들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